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혹여나 못 파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바이오는 준비를 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좀 악재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에 20% 이상이 하락을 한 부분인 거고, 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메디포스트 초록뱀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진산업, NCN, NX, 하츠 다 주가가 올라왔어요. NCN도 올라왔죠. NCN도 내려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오늘 한 8%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어제 추천드렸던 하츠, 그죠? 오늘 6% 밑에서 잡았으면 10몇 프로 이상의 수익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진산업, 아진산업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얘는 눌리면 무조건 타볼만 하다, 큰 그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자체가.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다가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면서 거래량 적게 터지면서 일단 밀렸어요. 또 눌리면 또 잡아보셔도 아직은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NX도 어제 다시 또 한번 추천을 드렸죠. NX도 오늘 8%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얘도 눌리면 좀 더 잡아보셔도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얘도 뭐 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혹여나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 코스피 1.06% 상승했고 코스닥 0.71%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어찌 됐든 그래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한테 오늘 같은 날은 그닥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진 반반이긴 한데, 대부분 뭐 코스닥 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닥 재밌지 않았을 거다. 뭐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조정의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수를 끌어올려 놓긴 했지만 오후장에 그래도 좀 조정이 보여지는 흐름이었고,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3100포인트 부근 지지하면 뭐한다? 3400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3400포인트 오늘 또 확인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살짝 달았다. 살짝 달았고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왔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의 고점이 높다. 그러면 3140포인트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한번 이 위를 돌파할 확률이 높다. 대신 돌파하고 나서 3140포인트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차례 눌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얘는 어찌됐든 이 305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090포인트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요 자리였나요? 여기 하락할 때 말씀드렸죠. 요렇게 박스권을 칠 거냐 아니면 요렇게 박스권을 칠 거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어찌됐든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냐가 관건이다.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저점이 어디? 요 자리에 저점을 확인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이제 요 자리를 또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뭐 해야 돼?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50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하는 그림 나와야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꾼다. 그러면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확실히 갭 차이가 나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지지 여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분봉상에 보더라도 참 별로인 게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분봉상에 보면 코스닥은 장기 평선이 위에다 깔아놓고 밑에서 캔들이 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장기 평선을 밑에다 깔고 캔들이 위에서 놀아요. 그럼 뭐가 더 강하다? 당연히 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에 저항이 적으니까. 그지 같다라는 거죠. 빨리 이 흐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어찌됐든 오늘 960포인트 말씀드렸죠. 밑으로 밀리면 96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받을 확률이 높고, 혹여나 많이 밀리더라도 950포인트 말씀드렸고, 960포인트를 오늘은 지지를 했고 올라오면서 970포인트에 딱 갖다 놨어요. 어제보다 고점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줄었다라는 거, 좀 애매하게 마무리 지어졌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계속 코스피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나중에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코스피가 내일 3150포인트를 넘어서면 코스닥도 당연히 975포인트 위로 올라서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코스닥도 이 973포인트 위, 그러니까 975포인트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를 해야 뭐 한다? 여기 갭자리 매꾸로 바로 가는 거예요. 985포인트. 이해되시죠? 여기 갭자리는 어찌됐든 매꾸로 한 번은 올라온다. 여기서 바로 메꾸고 누를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누르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어찌됐든 코스피 눈치를 무지하게 보고 계신다. 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수 내일까지 괜찮으면 금요일 혹은 내일 오후장에는 살짝 눌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눌림을 이겨내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저항자리 위로 올려다 놓고 뭐 해라? 눌림을 받던지 말던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빠르게 다시 한번 일부 후퇴했으니까 2부 전진하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관련해서 또 2개월 연장을 했죠. 5월달까지 연장을 했고, 2개월 뒤에는 대형주 위주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뭐 엄포는 했는데, 뭐 코스피 200 종목, 뭐 코스닥 뭐 150 그 안에서 되는 건지까지는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굳이 볼 이유도 없고, 뭐라고도 짓거려봤자 아무 관심도 없는 부분이라 걔네들이 뭐 떠들어대는 거, 뭐 대형주고 소형주고 잡주고 간에 우리한테는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게 우리한테는 우량주고 대형주예요. 그죠? 삼성전자는 저한테 우량주가 아니에요. 왜? 저는 삼성전자를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 뭐가 대형주고 뭐가 어쩐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랬더니 뭐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서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고 우리는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으로 돌아와서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볼게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기준과 관점이 언제냐면, 저도 사실상 요 자리죠. 2018년 제약바이오 열풍이 불 때 제가 중장기로 종목을 픽했던 게 한올바이오파마하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었어요.
70% 정도 먹었고, 얘는 중간중간 털고 했기 때문에 70% 정도 먹었고, 차바이오텍은 결국에는 본전치기 혹은 조금 손실로 나왔거든요. 그 악재가 터지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중장기 투자를 잘 안 하게 돼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재물을 안 봐요. 차트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관점이다. 아무리 백날 뒤지고 파고 연병을 해도 속이면 말 그대로 사기꾼들이 얘가 사기친다라는 걸 죽자고 덤비면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본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 한올 바이오파마도 결국엔 그렇게 팔고 다시 샀다가 여긴가에서 제가 팔았을 거예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길래. 그리고 나서 안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 다시 상승을 치고 올리면서 조금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내려왔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자,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임상 중지 소식에 급락을 했고요.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이상 중에 뭐 투약을 중지하겠다, 뭐 이래 저래 일로 그렇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구가 조금 더 개발되면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요런 악재,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이제 또 실적 장세죠. 실적 장세에 저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오늘 개관 투자자들이 겁나게 털었어요. 결국에는 얘네들 손절 처리한 거죠. 어디 갔나요? 꽤 많이 털었어요.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물량이거든요. 특히 연기금 물량도 그렇고, 그죠?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도 다 깼고 버티고 있던 이평, 말 그대로 위에서 횡보하던 요 자리를 깨고 다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요, 그래도 저점을 지지했던 자리가 오늘 저점이 하한가를 찍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하한가를 찍었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다? 박스권의 하단을 찍은 거예요. 박스권의 하단을 찍었어요. 위에 상단도 하단도 4번 때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간값을 다시 그었을 때 이 종목은 이제 32,500원이죠. 오늘 시가 자리겠네요. 이번 달 시가 자리.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뭐한다? 얘는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흐름 자체가 회사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한 차례 누르면서 그 전에 있던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주고 급한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누르면서 여기 또 상단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 올라왔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의 자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의 자리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눌러놓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요런 자리까지 내려 앉은 다음에, 여기랑 비슷하죠? 앉은 다음에 자리 잡으면 또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악재가 뭐죠? 보톡스, 메디톡스? 걔네처럼 완전히 뭐 식약처에서 퇴짜 맞고 그 상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 거부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임상시험을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투약을 안 할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신 연구한 뒤에 다시 되면 할 거니까 시간을 줘 라는 내용이에요. 뉴스 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회사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앉을 거냐, 요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을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그럼 요렇게 4등분을 해볼 수 있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은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7,000원 부근 위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27,000원에서 29,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윗꼬리단 자리.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요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하락을 할 때 어디 27,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이 틀이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틀이 틀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못하고 다시 27,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한다? 한 번은 못해도 18,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이 그림으로서 없어 보이고 1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글쎄 이 종목의 주포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포인데 얘네들이 오늘 물량을 많이 털었단 말이에요. 특히 개관이 물량을 많이 털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고 요런 그림이 또 한 번 만들어진다면 여기를 넘긴다라는 보장이 당장은 없어요.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여기서 여기 매물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3년 동안, 거진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비해서 위아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는 좀 가벼워 보이죠? 거기에 비해 여기는 무거운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여기보다 조금 더 뭐 비등하게 터졌네요. 거래량은 그래도 위아래 캔들이 크다라는 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키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야 뭐한다? 한 번은 더 상승,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29,400원 부근까지, 29,000원에서 29,4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고 혹여나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누르는 자리가 이 자리죠. 23,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조건이 나온다면 못해도 다시 한 차례 29,000원 부근, 29,000원에서 29,5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혹은 손절을 물리신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버틸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할 거냐. 떨어질 때 손절보다 올라오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을 때 손절하는 게 손실률 폭이 좀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내려올 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 물타기라도 하셔서 올라올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즉 내가 여기서 정리할 게 아니라면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때 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 터진 양으로 봤을 때는 내일 갭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이 자리가 깨질 확률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을 타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시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내가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이 31,500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걸 꼭 확인하셔라. 그렇지 못하면 뭐한다? 다시 한번 누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요. 기존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이 종목이 크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이 뭐냐면 기존에 이 박스권에서 한 차례 중간값을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죠. 여기 중간값을 올라타고 더 넘어가길래 이번에 여기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여기서도 거래를 했으니까 했었던데 이 자리를 깨고 주저앉으면서 뭐예요? 다시 바닥까지 내려앉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은 뭐한다?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다가 못 지키면 눌리는 거고, 눌리고 나면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단까지 한 번 더 때려주는 거고, 그러면 한올바이오팜은 지금 그런 하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꼭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이 29,000원 부근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인 건 27,500원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넘겨야 29,000, 29,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못 넘기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르면서 이제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현대바이오 어제 상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시가가 어디서 시작이 될 거냐 판단을 하시고 33,000원에서 34,000원 34,000원을 넘어서면 36,000원에서 7,000원까지 6,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딱 어디 34,000원을 쳐맞고 밀렸어요. 그죠? 이게 시가가 33,000원 위냐 밑이냐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 34,000원을 넘어서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딱 그냥 그 자리에 쳐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그게 또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거기에 또 기존의 저항대가 맞닥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넘기기가 힘들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34,000원을 픽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오늘 어찌됐든 밑꼬리가 싹 달고 또 한 차례 올라왔어요. 어디? 요 자리에 1차적으로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 27,000, 이게 28,000원이죠? 28,0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넉넉하게 본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26,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이 자리, 이 26,000원을 내려앉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이슈랑은 남아있죠. 경구 치료제고 뭐고. 그럴 거라면 분명히 이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었고, 들고 있었던 물량은 어느 정도 나갔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나간 부분이 주포냐 우리 같은 개인이냐 그 차이거든요. 물량을 더 모은 거냐 아니면 버리기 위한 매도를 치고 살포시 올렸다가 다시 주저앉히기 위함이냐,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어찌됐든 종가상 26,0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오늘의 저점이 손절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8,000원 이 자리 손절자리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하는 그림만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내일 할 수 있다. 내일 할 때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만약에 이탈 안 한다면 뭐 한다? 그 다음날 금요일이나 월요일날은 한 번 더 뽑아내 볼 수 있다. 34,000원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36,000원에서 37,000원 확인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메디포스트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뭐 일본에서 임상 뭐 카티스템 일본 삼상 승인 신청이 어제 나온 뉴스네요. 어제 나온 뉴스가 있고요. 사실 예전에 황우석 박사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메디포스트. 줄기세포가 맨 처음 얘기가 나왔었을 때. 요때 저도 건드려봤던 종목이고 9.11 사태인가요? 뭐 리먼 사태인지 9.11 사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요때였나? 언젠지도 모르겠나. 아 요때네요. 요때네요. 리먼 사태인지 9.11 사태인지 요때 한창 거래하다가 주식을 잘 못할 때 리먼 사태 쳐맞고 하한가 막 때려박을 때 신용 써가지고 미수 썼네요. 미수 써갖고 개털되고 얘 손절 크게 하고 관중 삭제했더니 한 달 뒤엔가 12만원을 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래했을 때가 6만원 4만원대였거든요. 밑에 2만원대부터 타고 올라오면서 진짜 아주 땅을 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감투자였죠. 그때는 감투자. 자 어찌됐든 자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고 시총이 적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위권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전체적인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큰 그림은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죠? 얘도 어떻게 보면 요렇게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그 박스권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었을 때가 59,000원 정도 나오는 자리네요. 59,000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으면 뭐 요런 자리 나온 거고요. 이 중간 넘기면 이 여기까지 여기 넘기면 또 고점 부근까지 그죠? 여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밑에는 여기에 대한 중간의 중간값이 어디에요? 4만원이에요. 그죠? 그 중간값을 현재 그림은 살포시 넘긴 거예요. 단기적으로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당분간 39,000원 정도가 되려나요? 39,000원. 여기까지 봐야 되겠구나. 37,000원. 얘는 3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이 5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한 차례 이 밑에 22,000원 혹은 3만원 초반까지 또 구경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칼손절을 잡고 조금 스윙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평이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갈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차례의 상승은 내놓고 눌러야 뭐한다? 이평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기존에 큰 산이 하나 있고 작은 산, 그 작은 산의 고점을 한번 넘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면서 바닥을 또 한번 확인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한번 눌릴 수 있겠죠? 그 눌리는 자리가 37,000원, 35,000원까지도 여긴 열려 있네요. 왜냐면 요 자리에서 올라왔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횡보했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긴 하겠네요. 35,500원까지.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칼인 거고 요 자리까지는 열려 있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37,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위로는 열려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5만원대는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라도 2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조정을 줄 때
받아볼 수 있는 자리다. 39,000원 밑에 혹은 4만원 밑에서는 슬금슬금 분할로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의 자리에서 큰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은 안 들고 뭐 횡보 아니면 상승일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시총이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줘야만이 코스닥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차트의 모양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 한 차례 찍었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 하나 찍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원을 하나 그린 거고, 그러면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그럼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뭐 한다? 요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 데칼코마니 차트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록뱀. 자, 방탄소년단 관련이죠. 방탄소년단과 뭐 미디어 쪽이에요. 뭐 OTT 관련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초록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애들이나 좀 보는 내용일 수가 있겠지만, 자, 어찌됐든 이 초록뱀을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기존에 큰 이렇게 3,000원대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뭐 DPC랑 다 빠지면서 눌렸죠. 눌리면서 기존에 큰 산을 만들었던 이 하단부까지 올려다 놓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기 고점 첫 번째 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내려앉으면서 결국엔 이 양봉의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확인은 했지만 밀릴 때 너무 많이 밀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넘기려면 뭐 해야 돼? 거래가 꽤 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터져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3,000원 부근에서 한번 맞고 밀릴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이 산이 있고 밑에 하나의 박스권의 모양이 여기 나타나는 자리가 있어요. 2,980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단이 얼마예요? 2,650원이죠. 그죠? 그러면 크게 보면 얘가 요렇게 하나 뭉쳐져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여기 자리인 거고, 요런 자리인 거고요. 그쵸? 그럼 이 자리의 하단을 지금 뭐다?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한 차례 매물 확인을 여기서 했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2평의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여기서 거래만 좀 들어와 준다면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N파동이죠. N파동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N파동이 중간값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3,100원대, 3,000원에 3,100원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중간에 뭐 얼마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상장일에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죠? 그럼 뭔가 이제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무언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정배열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차트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진 못하더라도 한바탕 상승을 내어놓고 누르면서 2평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월봉의 모양이고요. 주봉으로 오더라도 큰 상승 내놓고 주가를 하락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일단 빨리 메꿔야 되겠죠. 25,000, 2,550원 위로 올라타면
다시 한번 2,9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확인이 가능한 모양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산들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싸움이겠지만 이 위에 대한 고점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이 종목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4,500원대까지는. 그럼 이거를 바로 확인할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번 만들어 놓고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여기서 누를 때 이 밑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이 안에 박스권으로 들어선다면 그때 4,5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구름대는 벗어났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구름대 있을 때야 여기가 지지 라인, 여기가 고점 라인이겠지만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최근 저점이죠. 2,1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위로는 2,8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자리예요. 밑으로는 2,100원대까지.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죠. 너무 막 그어놨네, 헷갈리게. 2,800원대, 2,100원대, 거기에서 바닥 잡은 자리, 그리고 위에 상단 자리.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은 2,2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여기 2,700원, 2,800원대는 무조건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얘가 빠르고 강하게 갈 거라면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 안에 2,320원은 종가상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탈을 한다면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을 안 한다면 한번 바로 요 자리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넘기면 2,800원에서 2,900원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OTT 관련이나 미디어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대원 미디어도 예전 그랬고, 또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가고 있나? 스튜디오 드래곤도 고점을 높이고 한 차례 누르면서 저점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올라오는 거고, 얘는 이제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관점인 거죠. 104,000원 이 자리 넘기면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넘기면 여기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위냐 아래냐 이제 방향 잡을 수 있는 모양까지 내려왔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 혹여나 리딩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